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광양 매화축제장에 60만 명이 몰렸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행사도 취소하고 몰리는 인파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주택 화재로 50대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과 노동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원인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까지 3개 지역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까지 3개 지역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수 지역 확진자 수가 가장 크게 늘었는데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여수 50번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으로 지난 설 연휴 기간 여수에 방문한 완주 32번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개월 영아를 포함해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5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일가족과 밀접 접촉한 지인 등 48명을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명절 기간 가족 방문에 따른 접촉으로 발생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며 가족 간 접촉 위험의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양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양 99번 확진자는 지난 설 연휴 당시 서울 자택에 방문한 98번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 9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근무지와 자택으로 파악됐으며 방역 소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18일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순천 248번 확진자는 247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순천 247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와 서울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남 동부권 신규 확진자 9명에 대한 감염원과 이동 동선은 모두 확인됐으며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만 1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추가 확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데요. 지난해와 올해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오히려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인파에 광양시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매화가 하나둘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찾아온 맹추위에 아직까지 개화율은 10% 미만입니다. 3월 초중순이 되어야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화마을에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애기들도 만날 집에만 있으니까 바람 쐬어준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왔어요. 해마다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광양 매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월이 되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3월 한 달 동안 무려 60만 명이 매화마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양시는 매화마을 주변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그밖에 관광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매일 청소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비위생적인 불법 음식 판매 행위, 불법 노점상,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월 5일부터는 마을 공영주차장이 폐쇄됩니다.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 인파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매화마을은 감염 위험이 높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또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마을 주변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거든요. 현재 이제 복구 공사 중이고 여러분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만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현수막, SNS 등을 통해서도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대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음 편히 향긋한 매화를 볼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주택 화재로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과 노동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0일 새벽 1시 50분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은 1시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주택이 불길에 뒤덮인 사이 58살의 집주인은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웃 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완진한 시간이 2시 47분입니다. 일단은 인명 피해는 사망한 사건인데 재산 피해가 4,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제 합동 감식 이후로 이제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무너진 안전 울타리가 인도 위를 덮쳤습니다. 20일 오전 11시쯤 목포 상동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철제로 만든 기둥이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목포시는 강한 바람 때문에 기둥이 무너졌다는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안전지침을 지켰는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침 9시쯤 강진에선 안전사고 때문에 작업하던 인부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시멘트를 섞는 기계에 다쳐 발목이 일부 절단된 겁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를 동원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작업 중에 그 시멘트 섞는 기계에 좌측 발목이 이제 부분 절단이 돼가지고 구급차로 이송을 하고 항공대에서 헬기가 스탠바이에 돼 있다가 이송한 내용입니다. 21일 낮 2시쯤엔 여수 화양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간 광양에선 연락이 두절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장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네,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발생 차단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산불감시원 등 1,385명을 투입해 농지와 등산로 등 산불 취약 지역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임차 헬기 8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산림 428곳에 대한 입산 통제 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논밭두럭이나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 124건 가운데 논이나 밭,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이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소방서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광양소방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옥룡면 항월마을 등 주요 대보름 행사장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현장 대기 인원을 배치해 관리 감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 기업 22곳이 넷째 아이를 출산한 다둥이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 지역기업 다둥이 꿈 키움 사업은 기업과 다자녀 가정이 1:1 결연을 맺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순천 사랑 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며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는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규 시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광양시 덕예리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가로등이 오는 5월까지 교체됩니다. 이번에 교체될 노후 가로등은 모두 60개로 덕예 사거리와 회암 3거리 일원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에 교체되지 못한 가로등은 내년도 사업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합니다. 무안군은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생활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 14곳과 골프 연습장,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29곳에 대해 임시 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에 있는 전남음악창작소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음반 만들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나만의 음반 만들기 사업인 나도 가수다를 오는 26일까지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코로나 우울로 지친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자부담률을 낮췄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이나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전라남도는 주택과 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를, 상가와 공장의 경우 59%를 지원했지만 올해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70%로 상향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재해 취약 지역 주민은 신규로 87%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